안녕하세요. 김정섭입니다. 네, 오늘은 코딩에서의 챗GPT 활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저는 먼저 LG전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인공지능 융합학교를 운영을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름에도 제 이름 뒤에 이제 교장이라고 붙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장에 보시는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에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음, 예전보다가 참 쓰기도 쉬워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프롬프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안 해도 알아서 잘 만들어줘서 저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딩에 있어서 GPT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방향을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좀 깊게 들어갈까 아니면은 좀 다양한 챗GPT가 뭐 물론 오늘은 챗GPT뿐만 아니라 이제 클로드도 사용을 할 텐데요. 뭐 파이썬만 잘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바도 할 줄 알고 C도 여기에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거의 대부분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서 파이썬을 가지고 아주 굉장히 깊게 있게 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다룰까 아니면은 도대체 이 챗GPT가 어디까지 어떤 언어까지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언어들, 좀 다양한 언어들에 대해서 챗GPT나 클로드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좀 살펴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뭐 예를 들어 파이썬 가지고 아주 깊게 있게 챗GPT를 어떻게 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라는 데서 좀 기대를 하셨다면은 조금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재미있는 내용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날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기에는 비록 한 열 몇 개 정도 나와 있지만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뭐 수천 개, 수만 개의 언어도 있고요. 물론 나왔다가 금방 쓰이지 않고 사라지는 언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언어들은 여러분 모두 글쎄요, 파이썬 말고는 거의 대부분 아마 쓰실 수도 있는 그러한 언어들이거든요. 실제로 품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파이썬이 지금 현재는 가장 인기 있는 언어입니다. 지금 제목에 탑 프로그래밍 랭귀지 23에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유명한 IEEE에서 집계한 데이터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지금 파이썬이고요. 음,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자바도 있고 C++, C, 자바스크립트 쭉 내려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나 C++, C는 상용화 제품이죠. 이러한 언어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쓰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바로 만든 제품을 지금 쓰고 있을까? 그건 약간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바, 뭐, C,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자바, 스크립트, SQL, HTML, 뭐, 밑에 있는 쉘, PHP까지, 이거는 거의 매일 여러분들이 이 언어로 만든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언어들로 어떻게 실제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특히 그 소스 코드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챗GPT가 도와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썬하고 그다음에 C, 자바스크립트, SQL, HTML 이 언어들 가지고 한번 이 언어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언어들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실제로 한번 코드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실행 가능
형태로 만들어서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대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음, 뭐 자바, C는 몰라도 아마 오늘날 피선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정도로 뭐 굉장히 대중화돼, 대중화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또 접근하기 쉽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C나 자바 같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C는 뭐 예전에는 이제 공학을 해야 아니면은 관련된 전문적인 일을 해야만 어, 뭐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법도 어렵습니다. 컴파일러를 다루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바도 일단은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설치해야 되는 것도 복잡하고 예전에는 복잡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파이썬은 뭐 설치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웹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단순히 언어로서만 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인공지능 데이터라든가 머신러닝이라든가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용성도 굉장히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독립적입니다. 뭐 예전에는 윈도우가 거의 뭐 90% 이상 시장을 차지되는 독립적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굳이 플랫폼 독립적일 그냥 윈도우에서 돌아가면은 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굳이 플랫폼 독립적일 필요는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PC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도 있고 뭐 다양한 기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리눅스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죠. 예전에 비해서. 그다음에 맥도 그렇고 그래서 플랫폼 독립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고요. 네. 동적 타이핑이라는 것도 이 언어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건데요. 예전에 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가 있을 때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이 변수는 어떤 타입이야, 정수 타입이야, 플로팅 포인트 타입이야, 아니면 뭐 캐릭터 타입이야, 이런 걸 미리 다 정해주고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파이썬 언어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그런 타입을 정해주지를 않고요. 그냥 바로 그냥 그 변수를 씁니다. 그러면 알아서 어, 이 변수의 어떤 타입을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적 타이핑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파이썬은 그냥 코딩을 한 다음에 바로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이라는 단계가 없고 코드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냥 런을 누르면 됩니다. 런을 누르시면 바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이런 언어를 인터프리터라고 합니다. 어떤 소스 코드를 뭐 바이트 코드나 기계어나 이렇게 변환을 바꿔주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즉석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인터프리터. 그래서 어, 개발이 빠르고 그다음에 뭐 디버깅도 쉽고 그래서 이제 또 인기 있는 언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보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과 같은 통합 개발 툴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통합 개발 툴, 이제 IDE라고도 하는데요. IDE라고도 합니다.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 개발 환경인데요. 대표적인 제품이 파이첨입니다. 파이첨은 무료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로컬 PC에다가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서 시행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디버깅도 해보게 되겠고요. 프로그램 안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행을 해가면서 보는 이제 디버깅도 가능합니다. 해서 파이첨을 쓰시면은 이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피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콜앱도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파이참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아이디도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쓰거든요. 어, 네, 이거를 요즘 굉장히 많이 쓰네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를 하시고 여기에 파이썬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은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 모양이 앞에랑 뒤랑 사실 뭐 그렇게 뭐가 다르지랑 싶으실 수 있는데요. 그 아이디라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통합 개발 툴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해서요. 왼쪽에는 프로 구조, 어떤 프로젝트 안에 지금 어떤 파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파일 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코드를 직접 작성할 수가 있는 코드에 있어서도 색깔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신텍스를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단어들 색깔, 그다음에 함수 색깔을 다 조금씩 다르게 해주고요. 변수 색깔도 다르게 해주고. 그래서 이런 모양.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죠. 아이디들이 이제 다 비슷합니다. 여기에 폴더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코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네 여기는 뭐 어떤 또 데이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메뉴에 가 보시면 실행하는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디버깅하는 버튼이 있고, 또 이거를 또 실행 가한 최종 파일 EA로 만들다 그런 메뉴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IDE라고 해서 이제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개발을 하는 타입이면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합니다.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이제 대화형으로 파이썬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이제 실행을 해볼 수 있거든요. 앞부분의 IDE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한 번에 돌리거나 아니면 한 줄 한 줄 실행하는데 이용을 하다면은, 주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듈 단위, 어떤 특정한 블록 단위로 한 번씩 실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출력을 해볼 수 있어서 조금 더 공부하는 데는 아무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개인 PC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구글에서는 설치도 필요 없고 자기 PC는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도 없이 그냥 코랩에 접속을 하면 이 주피터 환경을 그대로 다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는 제 PC에 GPU가 없어도 GPU도 쓸 수 있게 해주고요. 물론 이제 공짜이기는 한데 한도는 있습니다. 완전 쓰실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쓰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하시는 데 정도까지는 뭐 부담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음, 인공지능이라든가 머신러닝 관련된 소스 코드들이 콜앱 기반으로 많이들 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콜앱에서 동작하는 소스 코드를 찾고 싶으면은 텍스트에다가 콜앱하고 관련된 어, 어, 기능들이라든가 그다음 소스 코드들을 검색을 하시면은 콜앱에서 실행이 되는 그런 코드들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거의 콜앱하고 그다음에 파이치, 예, 예전에는 텐서플로우라든가 그다음에 케라스라든가 많이 썼었거든요. 음, 머신러닝이라든가 인공지능 관련된 거 공부하기 위해서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거의 요 조합으로 아마 좀 많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의 파이토치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거의 2022년도 기준인 것 같습니다. 텐서플로우가 그전에는 훨씬 더 많이 썼는데, 모르겠습니다.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파이토치를 더 많이 쓰고 있고요. 파이토치를 콜앱에다가 임포트를 해가지고서 개발하는 게 요즘은 좀 많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파이썬으로 개발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챗GPT랑 그다음에 아니면 클로드를 이용을 해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실행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해 볼 프로그램은요. 삼성의 주가 데이터입니다. 삼성의 주가 데이터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삼성 주가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 데이터로, 기본 템플릿 데이터로
클로드나 챗GPT한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답변하지 말고 다음 요청 기다려줘 하면은 또 알아듣고 알겠습니다. 기다려 다음 요청을 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실제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GPT에서 한번 해보고요. 네, 네, 이렇게 잘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텍스트 입력하는데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네, 그냥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 안에는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매일 주가가 장이 열렸을 때 시작 시점의 주식 가격, 그다음에 끝날 때 가격, 그다음에 이제 볼륨량 정보들이 거래량이죠. 거래량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어, 차트로 표시하는 파이썬 코드를 알려줘.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제 코드를 알려주는데요. 음, 네, 일단 요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 코드를 알려줘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그냥 스톡 데이터에서 볼륨 코드를 차트로 표시를 해줘.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챗GPT가 반응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코드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이게 자기가 받은 코드, 템플릿 코드가 있고 이게 파이썬 코드니까 파이썬 코드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칼럼을 차트로 표시해줘. 그러면은 실제로 자기가 이 삼성.csv 데이터를 자기가 읽어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프롬프트는 뭐잘 아시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썬 코드가 지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스톡 데이터에서 볼륨 컬럼을 차트로 표시하는 파이썬 코드를 알려줘.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써줄 수 있겠죠. 색깔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연도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일단 상황을 보아가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 카피해가지고 그러면 카피를 해서 폴앱으로 갔어요. 네, 네, 네. 요거는 이제 삼성점 데이터를 지금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IT 재능 나는 좀 모발전 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거기에다가 지금 데이터를 좀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요 코드를 공유를 드리면은 요 코드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방금 전에 챗GPT가 생성해준 코드를 붙여놓고요. 요 위에 코드는 같으니까 요만큼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뭐 다시 같이 실행을 해도 되는데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점점 어려운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종가 주식장이 끝났을 때 가격도 같이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해보니까 이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보여주는 코드가 달라서 저도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네, 지금 잘 나왔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그래프에 두 개의 차트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스케일이 이게 다르죠. 이게 이 볼륨 데이터랑 그다음에 이제 종가
그러니까 주식장이 끝날 때의 가격이 두 개가 다른데 오른쪽에다가는 주식 가격을 표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왼쪽에다가는 볼륨량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에다 두 개의 차트를 잘 표현을 해줬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따로따로 보여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보여주고 그다음에 밑에다가는 여기 주식 가격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 하나의 같은 차트에다가 그려줘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칼럼 색깔은 빨간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 그래프로 그려져 가지고 이런 명령을 줬었었는데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볼륨 컬럼은 왼쪽에 뭐 클로즈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챗GPT가 지금은 또 이제 한 번에 이 내용을 다 알아듣고 한 번에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똑같이 클로드에다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로드에다가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네, 더 잘 이해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썬 코드란 말을 빼고요. 표시해줘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도 얘는 잘 알아듣네요. 네, 그리고 아까 챗GPT는 요 위에 코드, 태블릿 코드까지 같이 줬는데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요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딱 이렇게 적어주네요. 그래서 네, 여기 가서 적고요. 네. 뭐 요거는 일단은 거래량만 이렇게 잘 나왔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보여줘. 요것도 뭐 처음부터 하나의 그래프에 두 개를 동시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잘 나왔네요. 네. 자, 음, 네. 이게 파이썬 코드로 이런 차트 그리는 거는 여기 말고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얘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이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뭐 막대 그래프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원통 또는 뭐 입체로 전부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파이썬 코드로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를 요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만 일단 보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또 해야 될 게, 뭐, 자바스크립트도, 자바도 해야 되고요. 자바로 지금 안드로이드 앱도 만들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도 해봐야 되고 하니까, 일단 파이썬은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다시 돌아오세요. 네. 자, 자바, 네. 음, 자바가 1990년 정도쯤에 나왔었죠. 저도 이제 처음 이제 개발자로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참 막 이제 자바가 나와서 이 라이트 원스 런 에브리웨어 이 그러니까 뭐 어디든 소스 코드를 하나만 작성을 하면은 어디 쓰든 다 동작한다. 음, 지금은 뭐 지금 파이썬 같은 경우든 뭐 또는 자바스크립트든 이런 경우에는 뭐 코드를 어디 있어든 작성을 해가지고 다 돌려볼 수 있어서 뭐 별로 새롭지 않게 않으시겠지만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거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었었거든요. 윈도우에서 컴파일을 한 이미지는 리눅스나 맥에서는
전혀 이제 동작을 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리눅스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윈도우나 맥에서는 전 동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각각의 운영체제, 특히 이제 CPU에 맞는 개발을 따로따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자바라는 언어가 나오면서 개발자들은 소스 코드 한 개만 있으면은 뭐 이게 뭐 윈도우든 리눅스든 그다음에 맥이든 어디서든 다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굉장히 그때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사실은 이 뭐 목표는 PC들 다양한 PC들에서 코드를 돌리는 건 목표는 아니었었고요. 실제 목표는 가전 제품들에서 코드들이 돌아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음, 사실 지금도 가전 제품의 코드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죠. 인베딩 시스템들이 이제 많이 활성화돼서 뭐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코드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벌써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전에 이런 가전 제품들에서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나온 언어가 이제 자바입니다. 근데 뭐 실제로 아직까지도 실제로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서 자바가 쓰이는 거는 아니고요. 음, 하지만 서버 쪽에서 또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자바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무엇보다가도 자바가 다시 한번 큰 인기를 얻게 된 거는 안드로이드였었죠. 스마트폰이 보급이 넓게 널리 되면서 안드로이드가 이제 구글이 인수합병을 했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자바로 개발되면서 다시 한번 자바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 2000년도 한 중반쯤에 이 자바를 개발했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오라클에 인수합병이 되게 되고요. 그때부터 오라클이 자바에 관련돼서 라이센스 얘기를 계속하고 유료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자바 언어 자체는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됐는데 자바를 쓰기 위해서는 JDK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JDK를 사용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게 일단은 오라클의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또 오라클이 구글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무단으로 자바 API를 썼다라고 해가지고서 소송을 걸었고요. 만약에 이 소송에서 오라클이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 안드로이드에 들어간 기기만큼 아마 어떤 배상금이 나왔을 텐데 아마 어마어마했었겠죠. 그런데 다행히 글쎄요, 다행이란 말은 죄송합니다. 다행히는 아니고, 네, 어, 이거는 구글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서 구글이 이겼고요. 음,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기를 이거는 정당한 그리고 저스트한 그러니까 공평한 오픈 소스의 활용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고 오픈 소스를 정당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이 자바에 대한 소송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네 그래서 근데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구글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더 이상 자바 못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언어를 계속 보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코틀린이라는 언어로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할 수 있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다크라는 언어를 또 보급을 해서 플로터라는 거를 또 써서 뭐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아이폰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또는 뭐 PC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을 좀 만들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하면 또 이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또 많이 있고요. 오늘날에는 파이썬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데 필수적인 언어라고 한다면 한 30년 전 처음 자바가 나왔을 때 대학 들어갈 때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하는 필수 언어는 그때는 자바였었습니다. 자바가 그때는 뭐 라이브러리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뭐 중요한 언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자바가 대학에서 필수로 쓰였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바로 개발할 수 있는 툴들은 여기에 보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클립스라는 것도 있고요. 뭐 제이 빌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안드로이드 앱을 잠깐 저기 음,
자바 앱을 직접,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어 볼 거는 아니고요. 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지금 앱을 바로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썬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IDE, 그러니까 통합 개발 환경이랑 또 똑같죠. 네, 제일 왼쪽 창에는 음, 필요한 라이브러리라든가 그다음에 파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폴더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터랙션을 하는 UI가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직접 보면서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여기에 이제 버튼도 그려놓을 수가 있고 이미지도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미지로 작업할 수도 있고 코드 단위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단위로도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음,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개발을 하신 다음에 음, 하면은 이제 빌드를 하면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럼 그 이미지를 안드로이드 폰에다가 옮겨 놓으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실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 텐데 지금 네,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만들어 보려고 하는 앱은 객관식 문제풀이 앱입니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답변이 있어서 사용자가 클릭을 하게 되면 터치를 하게 되면 정답이면은 네 정답입니다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틀렸으면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 안드로이드 앱이라는 게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안드로이드 앱이다. 그 다음에 자바로 부탁해 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요거는 아직 조금 좀 부족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클로드 또는 챗GPT가 어떻게 코드를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더 수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서 네. 네, 잘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에 잘 만들어졌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앱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 코드들을 이제 붙여 넣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오고요. 구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퀴즈점 이렇게 여기에다가 new 어, 네, 여기에 원래는 클래스가 나와야 되는데 클래스가 이게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라고 이렇게 써주게 되고요. 자바. 네, 그리고 네, 네, 액티비티 점 자바 요 내용입니다. 코드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주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네, 여기에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 점 자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XM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여기에 res 여기에 지금 없네요. 이게 레이아웃이라고 디렉토리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이거를 개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알고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 만약에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어려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드 자체는 음, 코드 자체는
챗GPT랑 그다음에 이제 다 알려주는데 클로드가 다 알려주는데 실제로 이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실행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자꾸 뭐가 에러가 올라오는데 이건 이제 그 관련된 에러는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붙여넣었다라고 하고요. 네, 지금 자꾸 에러가 올라와서 이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코드 두 개를 붙여넣고 아까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실행을 하면은 그 이미지가 안드로이드 이제 넘어가게 되겠고요. 안드로이드에서 실행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붙여넣었던 코드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실행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폰을 화면 캡처를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코드가 정확하게 이렇게 실행이 된다.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 만드는 것도 뭐 챗GPT나 클로드의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한 사용법이라든가 기본적인 안에 대한 구조를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은 훨씬 더 빠르게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안드로이드를 처음 사용을 해보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아까 이제 클로드 챗GPT에다가 이제 제가 명령을 내렸을 때 코드가 쭉 이렇게 만들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메인 액티비티 자바 파일에다가 쓰라고 했는데 좀 자바 파일 쉽게 만든지 모를 수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안드로이드 처음 써보시는 거라면 그러면 이렇게 질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위에 코드를 만들고 한번 네,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만들어라. 자바 좀 메인 액티비티 좀 자바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만든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 이렇게 남기고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도로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 파일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요거대로 쭉 따라가셔가지고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레이아웃 파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네, 버전에 따라 가지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에 따라 가지고서 레이아웃 폴더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도 질문을 하면 됩니다. 폴더에 이렇게밖에 안 보여. 네, 어떻게 만들 수 있어?라고 해주면은 또 폴더 만드는 법도 또 알려주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빌드를 하면은 에러가 나옵니다. 에러가 나오면은 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수정해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네, 그걸 가지고서 빌드를 하고 이미지를 만드시면은 아까 보셨던 것 같은 네, 이런 실행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자바 언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C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C 언어도 자바, 그 다음에 파이썬 나오고 자바스크립트 나오고 하면서 좀 관심 밖으로 밀려난 듯 하지만 그래도 실제 제품 만드는 곳에서는 특히 이제 인베디드 제품 만드는 곳에서는 C는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에 안드로이드가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자바로 쓰기도 하는데 뭐 자바도 사실은 로우 레벨에서는 아주 로우 랩 C 하드웨어에 가까운 데서는 C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에는 여전히 이제 C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아직도 공부할 필요가 많이 있고요. 특히 요즘 어 이제 아두이노라고 해서 굉장히 저가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센서도 붙이기도 하고요, LED도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와이파이인가
뭐 이런 모듈들을 붙여서 인터넷에 접속도 하고 클라우드에 접속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뭐 취미로도 많이들 쓰시고요. 그래서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손바닥보다도 작습니다. 손바닥이 한 반 정도 되고요. 가격도 불과 몇천 원입니다. 몇천 원 정도면은 이제 사셔가지고서 여기에 센서를 붙이면은 뭐 이제 적외선 센서도 되고 그다음에 초음파 센서도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 붙여서 저기 클라우드에다 데이터를 저장해 둘 수도 있고 해서 재미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제품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C가 필요합니다. C 언어로 이제 해야 되는데요. 어, 이런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C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GCC라고 해서 이제 리눅스에서 많이 쓰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제 컴파일러인데요. GCC 컴파일러를 많이 쓰고요. 이제 오픈 소스 진영에서 쓰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게 클랭, LMVM이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애플에 만든 오픈 소스인데요. 이것도 C 컴파일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많이 쓰고 있고, 안드로이드 제품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인베디드 상용 인베디드 시스템은 뭐 예전에는 이제 리얼타임 OS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코드 양이 많지 않은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인베디드 시스템이어도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다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리눅스가 다 들어가고 많은 이제 라이브러리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제품들에서는 이제 이런 클랭 같은 제품을 써서 개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MSVC 같은 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컴파일러입니다. 예전에 예전에 윈도우 운영 체제가 거의 90% 이상 시장을 장악할 때는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MSVC 같은 제품, MS 비주얼 컴파일러 같은 경우를 쓰는 것이 필수였었고요. 이런 걸로 많이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컴파일러 제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스 코드를 C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고요. 기계어라는 거는 이 CPU 각각의 다양한 CPU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꿔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컴파일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여기까지 좀 해서 잠깐 쉬고요. 네, 이번에는 C 언어로 실제 코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동작하는 과정도 살펴볼 텐데요. 음, 지금 제가 GCC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GCC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윈도우 PC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음, 음, 리눅스 PC로 제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리눅스 PC를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자, 제 목소리는 계속 들리시죠? 네, 음, 네, 네, 제 목소리 계속 들리고요. 자, 그러면은 리눅스 PC에서 지금 이제 한번 C로 프로그래밍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왼쪽에는 클로브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리눅스의 터미널 창입니다. 음,
앞서서 C를 개발하기 위한 통합 기술 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비주얼 C 같은 비주얼 스튜디오 C 같은 제품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C 언어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빌드도 한번 해보고 실행을 해보는 것이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좀 음, 간단한 의 코딩만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고요. 지금 코딩을 해볼 내용은 사용자가 숫자를 두 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거를 더해 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그런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두 개의 정수를 더하기 하는 계속 글자가 네요. 더하기 하는 소스 코드를 C라고 얘기했네요. 코드를 C 언어로 만들어줘.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C 코드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C 언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자바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전부 C 언어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자, 리눅스의 네, 편집기입니다. 편집기. 네, 처음 쓰실 때는 되게 불편하시긴 한데요. 또 이 VI 편집기라고 합니다. VI 편집기라고 하는데 리눅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편집기. 물론 노트패드와 같이 이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텍스트만 가지고 작업하는 게 또 익숙해지면은 또 이게 또 나름대로 또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리눅스에서 코딩을 많이 할 때는 VI 편집기라고 지금 방금 썼던 게 이제 VI 편집기 이 제품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있고요. 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리눅스이고 그다음에 특히 우분투입니다. 리눅스에도 그 배포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데비안 계열의 우분투 제품이고 버전은 20.04입니다. 20년 4월에 나왔던 버전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코드를 만들었고요. 코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가 만들어준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 놓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 언어는 소스 코드에 이렇게 타입을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자, 그럼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컴파일이 GCC 컴파일이고요. GNU에서 만든 오픈 소스입니다. 이거는 소스 코드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할 때는 컴파일을 하는 거죠. 컴파일. C는 정확하게는 컴파일입니다. 그래서 GCC 하고 코드.c 이렇게 하면은 컴파일이 됩니다. 컴파일이 된다는 거는 이 코드들이 여기 지금 텍스트로 되어 있는 코드들이 기계어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바뀐 결과가 네, 이렇게 A.out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윈도우에서는 실행 파일이 .exe로 되게 통일이 되어 있는데요. 이 리눅스에서는 뭐 굳이 아예 exe라는 파일 자체가 없고요. 그리고 실행 파일이다 아니다라는 건 그 파일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이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코드.c를 GCC C 컴파일러로 컴파일하면 H-out이 나왔고 이걸 한번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행은 그냥 그 바이너리의 이름을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첫 번째 정수를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12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4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러면 두 정수의 합은 46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C 프로그래밍 하는 걸 한번 보셨고요. 뭐 이거 가지고 뭘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뭐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직도 특히 이제 C보다는요, C
C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C의 어떤 객체 지향 개념을 추가한 C++이 C보다는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C++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래서 C보다는 C++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었던 자료에도 C++이 C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러니까 좀 앞선 프로그래밍 언어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객체 지향이 되기 때문에 모듈 재사용도 되게 쉽고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상속받아 가지고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개념적으로도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필요한 함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함수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의 어떤 디자인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C보다는 C++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C를 해봤는데 어, 음, 이러한 C 코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많이 쓰인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아두이노와 같은 아주 초소형 마이크로 컨트롤러도 어, 뭐 진짜 몇 천 원밖에 안 합니다. 진짜 몇 천 원밖에 안 해서 그걸 구매를 하셔가지고 LED를 붙일 수도 있고 뭐 초음파 센서를 붙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코드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아두이노로 5초마다 LED가 켜졌다가 꺼지는 어, 소스 코드를 만들어줘.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C 코드입니다. C 코드고요. 일반적으로 C 언어는 반드시 메인 함수가 있어야 되자. 메인 함수가 없으면 C 프로그램은 동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필요한 아두이노에서는 예, 요 루프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네, 하여튼 메인 대신에 여기 셋업하고 루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해서 쓸 때요. 아두이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아두이노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제가 아두이노 프로그램, 예, 여기 열어놨네요. 네. 그래서 음, 이게 아두이노 프로그램입니다. 아두이노의 ID라고 할 수가 있겠죠. ID 통합개발 환경, 인티그레이티드 디벨롭먼트 인바이런트라서 아두이노를 위한 통합개발 환경이고요. 여기에다가 그 코드를 풀어놓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다른 코드고요. 단 기본으로 주는 코드인데 요거를 싹 지우고 요거를 딱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두이노 하드웨어를 이 리눅스 PC에다가 연결하고 실행하게 되면 아두이노에 있는 LED가 5초마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켰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C 언어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C 언어로 개발하기 위해서 챗GPT 이번에는 뭐 클로드를 사용했습니다. 뭐 챗GPT에도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들이 지금 아두이노라는 환경도 지금 다 공부를 해서 아두이노에서 공부를 아두이노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두이노에 맞춰서 이렇게 프로그램 구조를 이렇게 맞춰주고 요걸 갖다 카피해서 붙여놓고 실행만 해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C 언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C 언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네, 네.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웹브라우저에서 어, 사용되던 언어였습니다. 웹브라우저, HTML 문서는 기본적으로 정적인 문서인 거죠. 문서가 한번
웹 서비스 내려오면은 그걸 한번 보여주고 그냥 끝나는,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원래 이제 HTML의 목적이 이제 그런 문서 공유가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1980년대에 만들어진 거고요.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 규약인데요. 마커 언어인데 오늘날 이 WWW 와이드 웹의 근간이 된 거고, 실제적으로 인터넷이 오늘날 발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HTML. 그래서 HTML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해와서 지금은 현재 HTML5까지 왔고, HTML만 가지고는 어떤 웹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들을 충분히 제공한, 특히 사용자하고의 인터랙션, 사용자가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뭔가 보여주고 선택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HTML만 구조를 해서 나온 언어가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봤었던 자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름만 유사할 뿐이고요. 자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언어다. 예,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이름은 자라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오히려 C 언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C만 잘 아시면은 굉장히 많은 언어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요. 오늘은 살펴보진 않지만 PHP라는 언어도 그렇고요. 굉장히 C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C를 아시면은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뭐 C++를 아신다 그러면은 이 자바스크립트도 객체 기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동적인 환경을 제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나중에는 웹브라우저에 없어도 마치 파이썬 언어처럼 그냥 혼자서도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발전을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JS라고 하는 런타임 환경만 있으면은 그냥 서버에서도 서버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굉장히 인기 있는 언어. 아까 탑5 안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고요. 자,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코딩도 해보고 실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템플릿 코드가 지금 필요해서요. 이렇게 HTML 문서입니다. 그래서 기본 코드, 템플릿을 주고, 웹 문서가 로딩 후에 5초가 지나면 이제 헬로 월드라고 하는 안내창이 얼럿 형태로 이렇게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자바스크립트를 작성을 한번 해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요 템플릿에서 같이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로 가겠습니다. 챗GPT로 가서 그래서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웹 문서가 로딩이 되면 5초 후에 헬로 월드를 출력해 준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해줘라고 했고요. 네,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코드를 복사를 해서 HTML 문서랑 자바스크립트 작성하는 것도 뭐 이제 앞에서 보셨던 뭐 큰 ID 제품들이 없어도 노트패드 같은 데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게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옵션에 브라우저에서 이거를 바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은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좀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썬을 개발한 파이참도 설명을 드렸는데, 파이참은 사실 이제 파이썬에 좀 특화된 거여서 파이썬만 개발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만 설치하면은 다양한 많은 언어들도 같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챗GPT가 만들어준 자바스크립트 코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요만큼입니다. 요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HTML 문서이고 제가 템플릿으로 제공했었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자바스크립트인데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코드 안에 스크립트라고 이렇게 태그를 하고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요. 예, 이렇게 5초 후에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찍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자한테 뭐 어느 페이지 뭐 이 페이지에 있으시겠습니까? 뭐 머물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다양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까지 왔고요. 앞부분에 웹문서 로딩하는 거는 별로 쓸데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신 것 같이 웹문서가 로딩될 때 인터넷에서 날씨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화면에 출력해줘.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 한번 해볼까요? 한번? 네. 실제 동작하려면은 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좀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챗GPT나 클로드가 코드를 잘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순전히 그것만 가지고 100% 되지는 않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발자가 조금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잘 해주면은, 되게, 유용하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거에도 보시면은, 네. 인터넷에서 날씨 정보를 가져와서, 자바스크립트를 출력을 해줘. 좀 더 명확히 하면 뭐 네이버에서 가져온다든가 어디 특정한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어떤 사이트를 거기서 가져오라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냥 그런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불정하게 인터넷에서 가져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픈 웨더라고 하는 곳에서 통한 API를 써서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실행이 돼서 가지고 오거든요. 인터넷에서 날씨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정보를 채워넣어야 됩니다. API 키. 그러니까 오픈 웨더 맵이라고 하는 인터넷의 웹사이트에 가셔가지고 회원 등록하시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API 키를 받으셔가지고 그 키를 여기에다 넣어주는 작업은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해주시면은 이 코드를 아까와 같이 이렇게 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동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API 키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에러가 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챗GPT가 만들어주는 거에 추가 조금 이제 개발자가 직접 이제 손을 좀 보태주면은 전체 완전한 제품, 완전한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뭐 날씨 정보뿐만 아니고 주가 정보도 가능하고 많은 정보들이 가능하겠죠. 다 그거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QL인데요.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입니다. 음, 앞에서 살펴봤던 언어들보다는 구조가 많이 복잡하지도 않고요. 사용해야 될 언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서 제가 처음 시작을 여기에는 단어들 여기 언어 자꾸 단어는 죄송합니다. 언어입니다. 여기에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저희가 계속 이제 사용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오늘도 이 SQL로 구성되어 있는 그 프로그래밍 소스가 시대 가지고 어디 뭐 웹사이트를 접속을 하시던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이든 실행을 하시면은 이 SQL이 끊임없이 이제 동작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뭐 일상에서 이 SQL은 정말 계속해서 사용된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 곳에는 SQL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select 그다음에 뭐 update, delete, insert 이런 문장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실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하실 수도 있고 이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걸 실제로 실제 SQL 문장을 만드실 수도 있고 오늘 하시는 것처럼 하고 싶은 일을 채찌펜에다가 적어주시고 SQL 문장으로 만들어줘 이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실제로 SQL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작하는 것도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SQL을 실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일단 로컬 PC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빅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제 테이블이 거기도 SQL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SQL에다가 하시는 SQL을 넣고 실행하는 결과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저는 이제 제가 이 업체를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카페24를 좀 자주 쓰고 있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INMB 언더바 북이라는 테이블에다가 지금 제가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가지고서 SQL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쿼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는 이제 이게 SQL 여기다가 놓고 실행을 하면은 고를 누르면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네, 이렇게 이런 툴의 정보를 알려주고요. 그래야 테이블 이름하고 칼럼 가지고 SQL 문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네, 데이터 개수가 총 모두 몇 개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거는 개수 카운팅하는 거는 이렇게 카운트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from 테이블 이름이 INMB 북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우고요. 실행을 하면 네, 아까 보셨던 그 테이블에서 전체 데이터 개수를 카운팅을 해가지고 42라고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이건 이제 간단한 예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책을 읽기 시작한 날짜가 2024년 1일 이후에 있는 거를 알려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QL 문제 넣을 텐데 데이터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이건 샘플 데이터다. 여기 책 기본적으로 제가 다 읽은 책이고요. 여기 있는 책만 읽은 건 아니고요. 훨씬 더 많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테스트용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 2024년도 1월 1일에는 요 내용이 이렇게 있네요. 예. 이게 스타트 책을 읽기 시작한 날짜가 이렇게이고요. 이 끝난 날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네 개가 지금 출력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SQL문에다가 제가 일을 안 했죠 아직. 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읽은 책에 대한 책 제목을 찾는 이게 벌써 시간이 다 됐나 보네요. 챗 GPT가. 그러면은 네, 저기 클로드로 가겠습니다. 클로드로 가서 일단 요 테이블 정보를 알려줘야 되니까 네, 자, 정보를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 나왔네요. 결과. 예, 요걸 그냥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클로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드가 똑같이 나오니까요. 네. 자, 이렇게 주고, 네. 똑같이 나오죠. 예. 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에서 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책 네 권의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QL까지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단어에 책 제목에 뭐가 들어간 거 찾아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이거 한번 어떻게 호리문이 나온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뭐가 문제가 있냐? 뭐가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네, 클로드를 저는 종종 쓰는 편인데 챗GPT보다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클로드를 쓰는데 종종 에러를 내면서 네, 인터널 서버 에러랑 또는 네, 빨리 가입해서 쓰라고 하는 에러가 종종 뜨는데 네, 다시 실행하면 또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 라이크 이렇게 하면은 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어차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네, 여기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QL까지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HTML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HTML 아까 앞서 잠깐 얘기 나왔었네요. 벌써 해서 설명드렸고요. 네. 어, 음, 이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웹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단계로 나눠서 할 거고요. 일단 템플릿을 이용해서 한번 히어로라고 하면 저 위에 상단 쪽에 크게 나오는 이미지 블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 히어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도 라이브러리여가지고서 이런 이미지 저기 웹페이지를 꾸미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만드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피해서 자, 그래서 한번 완성을 시키면은 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해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고 마찬가지로 브라우저에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만든 거고요. 이렇게 여기에 이미지 세 개를 여기 이렇게 밑에다가 한번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세 개를 나오게를 하려면요. 일단 위에 거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이미지 세 개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세 개는 미리 준비를 해뒀고요. 네, 들어가서요. 아까 처음에 앞 위에서 만들었던 거를 포함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늦는 것 같네요. 출력하는 게. 또, 또. 자, 여기 제가 미리 다운로드 해놓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들이.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템플릿 코드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클로드가 알려주는 코드만 써도 이렇게 그럴듯한 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한번 챗GPT가 지금 되려나 모르겠네요. 아까
오늘 뭐 용량이 다 됐다고 떡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속도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 드리려고 하거든요. 속도만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요 코드를 요거를 음, 이게 요건 빠르겠네요. 이게 GPT-4 미니어네요. 네. 이건 훨씬 빠르네요. 네. 이게 더 빠르네요. 저기 클로드보다가 훨씬 빠르네요. 음, GPT-4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GPT-4 미니여서 그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클로드보다 확실히 빠르네요. 네. 근데 요 GPT-4 미니는 사용 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벌써 한도가 다 됐다고 아마 저기 GPT 3.5 버전인가요? 2인가? 그렇게 아마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 또 이렇게 굉장히 늦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챗GPT랑 클로드랑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가지 언어, 여섯 가지죠. HTML까지 여섯 가지 언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언어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챗GPT랑 클로드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도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고, 그 코드들을 컴파일러라든가 아니면 빌드 툴에 넣어서 실제 빌드하고 동작하는 것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그럼 네 오늘 강의 주셔서 감사하고 네 뭐 질문 있으시면 그 오픈 채팅창에다가 저기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예, 뭐 따로 연락 주셔도 되고 네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